아니 용산 재개발이 물이 왜 물 건너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저는 좀 이거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또 공부도 해야겠지만 일단 서울하고 경기 얘기 좀 할게요. 서울하고 경기 얘기 관련돼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기사인데 여러분 이거 주목하십시오. 35층 룰 폐지, 오세훈표 도시계획의 시장 들썩, 집값 자극 걱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35층 룰 폐지 이거와 관련돼서 또 누가 내 욕하나? 자, 이런 걸 보고요, 여러분 개념이 하나 있어요.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Beyond Zoning, Beyond Zon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Beyond Zoning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여러분 심시티 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심시티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짓잖아요. 여기는 뭐다? 주거지역, 여기는 뭐다? 상업지역, 여기는 뭐다? 산업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닝을 하잖아요. 조닝을 우리가 그래서 그때 녹색이 주거지역을 녹색으로 하고 파란색으로 상업지역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산업지역 하는 거 심시티 할 때 하셨던 거 있죠? 그걸 존 구역 설정 그런 걸 조닝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심시티 할 때 항상 발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출근하고 러시아워 생기고 저녁 시간에 또 러시아워 생기고 출퇴근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35층으로 올리면서 뭐냐면 주거용 건물 35층 이렇게가 아니라 주거, 상업, 그리고 오피스 우리가 주상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그럼 고층 앤드 종합 주거와 상업과 이게 도시 같은 경우면 옛날에 이게 옛날 산업이 여러분 굴뚝 산업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던 거지만 그런데 제조업 중심 이게 기본적으로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지대하고 주거지는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꿍깡꿍깡거리고 막 매연도 나오고 오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을 뚝 떨어뜨려 놓고 그때 출퇴근하는 중간에 상업지역을 만들어 놔서 거기를 번영시키는 게 이게 조닝 20세기 메트로폴리스의 기본적인 조닝인데 이 조닝을 이제는 여러분 도시에서 굴뚝 산업은 없잖아. 그렇지만 IT 산업 같은 거나 이렇게 영상 산업이나 이렇게 오염물질 배출하지 않는 그런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조닝을 부시고 그러니까 이걸 수직화하는 거죠. 일터와 주거와 그걸 해서 가능하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도시를 고도화하면서. 그래서 이걸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데 비욘드 조닝. 네? 조닝 그 비욘드 조닝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하면 말이 존나게 어려운데 씨발. 근데 이 비욘드 조닝이 이게 프랑스나 이쪽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 2040 도시계획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러분 부자 되고 싶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여러분 이거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 2022년 3월 3일 서울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2040년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도심과 부심지 이렇게 지금 대충 이 그림만 봐도 나오죠. 그래서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갈지 미래 예측 청사진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어디가 먼저 개발이 되고 순서까지 나오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건데 2040 도시계획의 기본계획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기본적인 서울 도시개발에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 다음에 기본 개념은 뭐라고요, 여러분? 비욘드 조닝, 고층화 비욘드 조닝. 그럼 비욘드 조닝을 왜 하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표절인데. 전 분명히 이건 표절이에요. 프랑스, 파리 이런 쪽에서 먼저 나왔었던 건데 이런 걸 15분 도시론이에요. 15분 도시론 무슨 얘기냐면
밥 먹으러 갈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쇼핑을 하러 갈 때나 어디로 갈 때 15분 이상을 이동하는 일이 없게 도시를 설계한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키워드로 하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의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 다음에 민주당과 다른 서울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거는 15분 도시론, 비욘드 조닝, 간단하게 하면 고층 건물화. 이해되셨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박원순은 뭐를 했냐? 박원순은 서민 공동체 만들겠다고 도시재생 사업하고 난지도가 아니라 거기 노들섬에다가 텃밭 만들고, 그리고 건물 때려 부실 때 옛날 그거 만들다고 옛날 건물 한 동 냅두고, 씨발 돈이 얼만데 씨발 그거를 옛날 그 아파트 살지도 않는 그 귀신 사람 뭐야, 그걸 왜 그걸 옛날 건물을 왜 하나를 놔두냐고, 다 부시고 그냥 아파트 짓고 해야지. 그쵸, 벽 하나 그리고. 아니, 여성이 안전한 길? 도시 개발하고 이거 불하고 CCTV 달아놔봐. 그럼 여성이 여러분 골목길에서 위험해지지. 이게 정비된 도시가 그게 되나? 아니지. 강남 타워팰리스가 그렇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조닝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고도를 높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넓히는, 건폐율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높게 되지만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은 다닥다닥 고층 건물이면 그건 홍콩이고,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땅으로 갔을 때 지금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동, GTX나 기타 등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달하면 경기도까지도 발달을 하게 되면 뭐냐면, 서울은 15분, 경기도까지 해도 출퇴근은 30분 내에 하는 그 메트로폴리스죠. 서울과 경기에서 2천만이 사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까지 1원까지 해서 2천만 명은 30분 내에, 서울은 그러니까 이 15분 도시론, 30분 광역 도시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 이 정도 내용과 비전이 최소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 정도 담론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담론이 슬슬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할 때도 민주당과 했을 때, 그러면서 저는,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먼저 아직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는 유도하는 거죠. 15분 도시론, 비욘드 조닝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번에 전 세계에서도요. 아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인간이 퍼져 살아서 그래요. 환경을 위하는 게, 여러분, 환경을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해야 돼요. 도시 생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도시 생활을 해야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난방도 절약되고, 이동할 때도 적게 쓰고, 에너지를 훨씬 더, 지금 이 정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거예요. 시골에다 숲속 한가운데다가 내가 집을 하나 떡 지어놨어. 그러면 나는 자연을 즐길 줄 모르지. 상수도를 얼마나 길게 깔아야 되고, 인터넷망을 얼마나 길게 깔아야 되고, 전기를 얼마나 길게 깔아야 돼요. 공급 비용 자체가 다른 거라고. 도시에 있으면 택배를 보내도 하나하고, 전기를 해도 그렇고, 인터넷망을 써도 그렇고, 수도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도 얼마나 효율이 높아져요. 자연은 자연대로 우리가 쉴 때 방문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안 섞이고 뭐 박쥐 같은 거 잡아먹는 미친놈들 때문에 이렇게 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은 적게 점유하면서 도시에서 고밀도를 하는 게 그게 친환경적인 겁니다. 도시에서 사는 걸 친환경적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 꼭 좌파 애들은 아마 발광을 할 텐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 새끼들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수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상수도 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 비효율적인 상수관들 지방에 그거 지방에 지방자치 그 답이 안 나가지고 중앙에서 막 6천억씩 내려가지고 정비 사업하고 이런다고. 근데 교육도 여러분 그 비효율의 극치가 가죠. 그러니까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이 있어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도 컴팩트 시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농지에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아니 공장에도 출퇴근을 하고, 사무실에도 출퇴근을 하는데 농지는 왜 옆에 살아야 돼? 농지도 여러분 출퇴근을 해야죠. 사람은 뭐해서 그래야 병원도 생기고 학교, 병원, 쇼핑 공간 등등이 모여 있어야 효율이 극대화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다 변해야죠. 이런 식의 비전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나는 국민의힘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지만 보수 정당이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 민주당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형들 왜 이래요? 그러면 이 새끼 또 여기 나와버리네. 이건 여러분 이 시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